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관사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이제 문제 형태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자, 문제 형태를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떠한 그 규정들이 우리 시험 범위인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짝 빗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쓰고 뭐 예외를 쓰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꼬는 거지 쓸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제가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유형은 통칙이라고 했어요. 통칙. 그래서 아까 그 첫 시간에 맨 처음에 했던 통칙 총 7가지 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번째를 냈어요. 두 번째. 그래서 관세표 문제 이렇게 났습니다. 관세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과목에 규정된 불완전한 물품이다.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중요한 거죠. 얘는.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거나 공부를 할 때 다 똑같은 거예요. 시험 볼 때나 공부를 할 때 다 똑같습니다. 하는 스타일은 볼 때 그러면 이제 그 주어진 주제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5번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 시험에서 문제 5번 읽어야 되는데 그 요령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갈 때 펜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펜으로써 여기다가 핵심어를 여러분들이 밑줄 쳐야 됩니다. 왜 치냐? 이게 목차가 돼. 그래서 핵심 뭐냐면 이제 우리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목차가 숨어 있는 겁니다. 목차가. 자,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을 보게 되면은 밑줄 칠 거는 이거다. 관세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 보면은 뭐다? 통칙 2에 가가 있습니다. 2에 가는 총 2가지가 있어.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 미조리 분해 물품이 있어. 근데 물어본 거는 2개 중에서 얘가 아니라 얘야. 얘입니다. 뭐다? 미완성, 그죠?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 이름이 됐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근거 규정을 제가 쭉 쓴 거예요. 그래서 통칙 2가는 뭐다? 2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2가지 중에서 뭐다? 오로지 얘에 대해서만 지금 시험 문제다. 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얘를 쓰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뭐 한다? 설명하시오라고 제가 달았습니다. 뭐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요거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쓰는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핵심은 관세표 해석하는 통칙. 얘는 뭐다? 근거다, 근거. 그 다음에 통칙 2가. 얘도 뭐다? 얘는 그 다음 단계의 세부 근거다. 세부 근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묻는 거지. 묻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핵심이야, 핵심. 핵심.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차가 우리는 품목 분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분류개요입니다. 분류개요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분류개요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 눈에 딱 띄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보다 그 통칙 2가에 따른 불완전 미완성 물품에서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에 대한 규정을 쓰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통칙 2가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문을 서술하시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근거 규정에서 통칙이 가 근거 규정이고 근거 규정에서 뭐 했다? 근거 규정으로 또 이거 규정에 대한 뭐다? 해설. 규정에 대한 해설이 있는 거지. 뭘 쓰냐 알겠죠? 설명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분류 개요 같은 경우에는 관세표 해석과 통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개괄적인 내용들. 그렇죠? 통칙에 대한 위치거든요. 규정의 위치. 뭐였어요? 관세법 별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여기 분류 규정, 불완전 미완성의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얘는 또 근거 규정이 또 뭐냐라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통칙이에요. 통칙. 관세표 해석하는 통칙에 있다. 통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칙이 보면은 근거 중 통칙이 가에 있어요. 가. 그다음에 이 가에 대해서 뭐다? 원문을 적다. 원문을 적습니다.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얘들을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 분류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중에 이번 시간 안 하고 나중에 수업 때 하는 건데 본질적 특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는 통칙삼 나에 보면 나왔습니다. 본질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요소가 있어요. 특무, 수중, 가역, 물품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무게, 중량, 당의 구성조의 역할, 여러 가지 주관적, 객관적 요소에 따라서 본질적 특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쓰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됐고, 그다음에 통칙이 원문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통칙이 가는 무슨 규정이다? 얘는 종속적인 규정이다. 라는 한 줄. 그다음에 규정 한번 해설했어요. 해설은 뭐 어디 있다? 관세청장 고시가 해설이다. 근거 규정? 이게 근거지. 근거죠. 관세청장 고시. 그래서 해설 보면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설 내용은 상당히 많다. 이것에서 보다 목차시켜서 1번의 핵심적인 내용, 2번의 핵심적인 내용, 3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아까 뭐였습니까? 블랭크라는 개념이 있었다. 블랭크. 블랭크는 뭐다? 반가공품이다. 반가공품. 얘는 뭐다?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오로지 완성품으로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완성품에 대체적인 윤곽 또는 형상이 있는 것이다. 이게 뭐다?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으로서 얘는 이제 완성된 품으로 분류를 하겠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4, 5, 0, 2로 보면은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가 호의 용어에 특기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때문에 얘는 뭐다? 통칙 2가 줬는 게 아니라 통칙 1, 호의 용어에 블랭크가 특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칙 2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통칙 1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 내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노란색을 위주로.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항상 문제 잘 읽으셔야 돼. 그래서 저게 동그라미 친 게 다 뭐가 된다? 서술되는 목차가 되는 것이고 그 아래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쓰는 것이다. 규정에 근거를 해가지고. 항상 근거, 내용 이렇게 된다. 목차를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쓸지를 예상을 하고 위에 해당하는 목차를 설정하셔야 돼.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보면은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기본 강의를 띄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많이 이제 저한테 메일이나 그것들 보게 되면은 이것에 선생님 그럼 이거 시험제 나면 목차를 어떻게 잡아요라고 합니다. 목차를. 당연히 기본 내용만 쭉 했으니까 쓰는 거는 절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근데 기본 그 강의를 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까지는 아직 없어요. 왜냐면 이것까지 가면 안 돼. 기본 강의는 기본 내용에 충실하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력이 쌓이고 문제풀이 뭐 강의를 뭐 들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실력이 쌓이고 공부를 제대로만 했다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차는. 근데 이런 목차들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목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좀 주된 목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이. 자, 그래서 핵심은 문제를 2번씩 읽어라라는 겁니다. 5번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차가 될 만한 내용에서 밑줄을 꼭 치시라. 그래서 관세표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관세평가 문제처럼 길지가 않아요. 딱딱딱딱 떨어지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통칙 2에 대한 원문을 적으시고 그 통칙이 제2호라고 내용 있죠? 이게 바로 원문이야. 그 다음에 통칙 제2호 해설하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가로고 1부라고 했어요. 1부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다? 지금 말한 게 지금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있네. 블랭크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물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뭐 핵심적인 내용이랑 비핵심적인 내용 차이가 뭐예요? 이건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은 나중에 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생겨요. 이건 걱정할 게 아니야. 처음에는 기본서를 제대로 공부하시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공부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는 공부할 거야 이건 공부 안 할 거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통칙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집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엄청 깔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부를 통칙이 가를 정말 나는 다 외우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차가 되지가 않고 통칙 이 가에 대한 원문만 세 줄만 딱 쓴다? 그렇게 쓴 사람이랑 이렇게 논리 적용하게 쓴 사람이랑 근거까지 딱딱 해가지고 누가 더 좋은 걸 받겠어? 당연히 차이가 확 나지. 확. 그냥 뭐 1, 2, 3 차이가 아니야. 확.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000명 넘게 이제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9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얼렁뚱땅 그 표현 좀 그렇죠. 보면 이제 뭐 요거만 쓴다?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할 때 한 100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한 70 정도는 80 정도 쓰거든요. 그럼 합격이에요. 그 정도면.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했어요? 공부가 잘 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해가 잘 되어 있고, 암기가 잘 되어 있다면은, 그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은, 어떠한 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그다음에 정해진 분량으로의 그 문제, 그 내용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딱딱딱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실력이고, 그렇게 실력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6개월. 최소한.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통칙은 사례 들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규정에서 주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주, 류주, 소주가 있어요. 그죠? 부 같은 경우는 이제 1류부터 97류를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부라고 하면은 이제 산동물과 동식물성 생산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생산품. 그래서 1부는 이제 01류부터 056까지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게 1부예요. 자, 그래서 부주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15부예요. 15부는 비금속과 이들의 제품이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 72류부터 83류까지 분류돼요. 상당히 양이 많죠? 그래서 15부는 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주 2가 범용성 부분이에요. 범용성 부분. 그래서 범용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인형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규정 부분은. 이게 뭐냐면은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규정에서 인형 표시 띵띵띵띵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범용성 부분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써도 될 거예요. 보면은 이제 핵심 뭡니까? 관세법 15부 주의. 이게 근거가 무엇인가? 보다 관세법 별표에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범용성 부분품. 얘는 보다 그 통칙일에 따라서 15부 주의에 있는 것이지. 핵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범용성 부분품이 요게 아닙니다. 범용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15부 주의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뭐 쓸까요?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자, 범용성 부품은 이제 예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시. 그래서 철관자 가능하니까 7, 3, 0, 7, 12, 15, 17, 18까지.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비금속재의 물품이 있다. 얘는 뭐냐면은 이제 얘는 관연결구류, 얘는 못 압정 제도용 핀, 얘는 뭐냐면은 체인과 그 부분품, 얘는 이게 연소노프 케이블, 얘가 못 압정 제도용 핀, 얘는 볼스너트, 나성가공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제 비금속재의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뭐 동이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비금속재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하지만 시계용 스프링 분류된 9104 9114는 제외되겠다라고 되어 있다. 그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 재질과 상관없이 분류되는 83류는 1, 2, 8, 10. 그다음에 8306에서는 여러 가지 호용어가 있지만 중에서 딱 두 가지. 비금속재의 틀과 거울만 범용성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범용성 부분. 딴 건 안 돼. 요것들만 범용성 부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주 규정이야. 그다음에 아래 보면 또 두 가지의 규정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걸 쓰는 거야. 핵심은. 네,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아까 뭐랬습니까? 주 규정에서 나오는 호는 이거에 대해서 호의 용어를 별도의 목자로 써주라라고 했습니다. 7상호는 뭐예요?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 괄호하고 예시로 커플링, 엘보, 슬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목차를 주 규정 쓰고 아래에다가 세 번째 목차 쓰고 상기 주 규정상 호의 용어라고 목차 다시고 7307은 무엇인지 7311은 무엇인지라고 언급이 된다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여서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비금속이다. 비금속 뭡니까? 얘는 비금속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천하 비금속이 있습니다. 천하 비금속이 있고 아니 비금속이 있어요. 천하 비금속 뭡니까? 천하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귀금속이 아닌 게 비금속이지. 은, 금, 백금이 아닌 것들이 비금속이지. 그렇죠? 비금속 어디 있습니까? 얘는 15부 주 3번에 역시나 비금속 해가지고 용어 정의가 있어. 보면 여기 비금속들이 쭉 하고 열거가 돼요. 쭉 합니다. 철망년리, 철동리, 연화주, 연화주기, 형무탐만, 고비값에서 T자만 배서 해가지고 쭉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다 앞부자다면 다 되는 거 이런 것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금속에 대해서도 별대 목적으로서 언급이 된다. 언급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니 비금속은 얘는 쓸 필요가 없죠. 얘 같은 경우 보니까 뭐 플라스틱, 목재 그런 게 아닐 비금속이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호의 용어 더불어서 추가적인 목차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호의 용어도 다 들어간다. 자물쇠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15부축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구정하고 호의 용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15부 총서를 보게 되면은 범용성 분품에 대한 주구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였습니까? 총설이나 해설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야 된다. 핵심적인 내용. 안 그러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범용성 분품에 대한 분리 원칙. 아까 떴어요. 따조.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거나 조립하고 남은 여분인 경우에, 즉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요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된다라는 거. 그것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습표에서 제품의 부분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가 되겠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15부 이후에 류들 84류부터 96류, 97류 빼놓고는 96류까지 제외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15부 주 2에서 열거한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부품들은 해당 뒷부분의 류에서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결론. 어떠한 뭐 자동차가 분리되는 87류에 들어가는 이러한 철광조로 만든 볼트라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품이 분리되는 870, 85가 아니라 87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731, 85에 분리된다. 이게 또 근거예요. 근거. 그렇죠? 이런 것도 적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보면서 부분품은 나올 확률이 거의 100%. 이거 나왔는데 틀린다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보다 이렇게 관련된 주규정, 근거에 따라서 별도의 목적을 해가지고 설명이 들어간다. 하지만 얘를 가장 중요시 해가지고 딱 쓰고 그다음에 3번, 4번 목차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호의 용어 관련된 해설 내용들을 그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적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쓰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이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야. 제가 맨날 이거 하는 거니까 이게 나오지만 처음 공부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한마디 거지. 내공이 있어야 돼. 내공이. 그리고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지. 해당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숙부터 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주규정들을 보고 이거랑 관련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당 주규정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이 주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이제 출제자한테 어필해야 된다. 쓰지 않으면 어필 안 되는 거. 쓰지 않으면. 그렇죠? 안 쓰면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써가지고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핵심은 규정은 15부 주 2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핵심 규정은 15부 관련 총설이다. 그렇죠? 적어놨어요. 제품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되는 것인지 그렇죠? 다 적어놨습니다. 해설 내용들을. 그다음에 또 참고로 또 적어놨죠. 보면 이제 7315에 대해 적어놨습니다. 7315 같은 경우는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품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면은 한 1시간 정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범선 부품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73류부터 그 836까지 해당하는 그 어떤 제품 부품품에는 범용성 부품품이 포함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에 있는 거든 주규정.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83류 주 1에서 별도로 또 규정된 게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규정들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이 이거죠. 15부 주의랑 관련된 이 주규정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을 서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 세 번째에서 류주를 보겠습니다. 류주. 자, 보면은 문제 이렇게 냈어요. 관세표 어째 07류의 건조한 채소 관련 주규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문제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똑같죠. 문제 잘 읽어야 관세표, 그다음에 07류, 채소가 불리는 07류. 그 중에서도 건조한 채소 세 가지. 그다음에 네 번째 거기서보다 주 규정을 서술하라고 했어. 주 규정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07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자, 토마토, 파, 막 그러한 채소들이 쭉 하고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071, 25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건조한 채소가 분류가 돼요. 그리고 괄호하고 거기에 분류되는 가공도가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건조한 채소는 071, 25에 분류가 되는데 그 미안하게도
076 주 규정을 보게 되면은 모든 건전체에서는 071로 분류가 되지만 여기에는 이 네 가지에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쓰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제 정했죠? 가, 나, 071 주 3번. 가, 나, 다, 라. 이 네 가지가 이제 아무리 그 건조한다 하더라도 0712호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제 예상하셔야지. 아, 그럼 뭐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뭘 쓰냐? 0712호에 대한 호해설, 0713에 대한 호해설, 1102, 1104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스위트코는 제외가 되는지. 그죠? 뭐다? 얘는 제분 상품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호해 용어가 또 언급이 된다는 뜻이야. 주규정과 더불어가지고. 그죠? 이 예산에서 어떻게 쓰는지. 자, 문제 4번은 이제 소호주입니다. 소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표에서 몇 개 안 돼요. 소호주는. 소호는 이제 6단위에 대한 호의 용어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게 소호주입니다. 얘는 뭐냐면 통칭 6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면 관세표 71조 소호주 3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뭐다? 핵심은 관세표 71조 소호주 3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제 이슈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호주 3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소호주 같은 경우는 통칭 6에 있습니다. 그죠? 뭐 통칭 6 보게 되면은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 비교를 한다. 소호는 뭐다? 5단위, 6단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 재통직을 다 준용하겠다. 그 다음에 관련된 주 규정들을 준용하겠다. 하지만 문맥상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지만 문맥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뭐다? 71루다. 71루 같은 경우에는 그 백금에 대해서는 백금, 플라티늄이죠. 플라티늄, 258로르, 이리듐, 오스듐, 팔라듐, 루테늄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710, 19에 해당하는 소 같은 경우는 백금에는 258로르라는 백금 중에 속하는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백금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지. 주규정에서 언급하는 백금이랑 소호주에서 언급하는 백금은 다르다. 하지만 소호기 때문에 소호주가 더 우선되겠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취지가 있는 거라고. 자, 통칭 6에 대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총설 문제입니다. 총설. 총설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죠? H의 해설서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관세성장, 고시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자, 관세표에서 타이어가 취지하는 수용 당자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이보다 총설의 근거 규정이 있다. 그래서 차량에 하더라도 차타 파트 네스타라고 박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얘는 보다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다 통칙이 가에 따라서 얘는 보다 차량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보다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륜, 차타바텐 네스타 이게 동그랗게 쳐야 되는 거 나중에 지금 필요 없고 차륜, 타이어, 배터리, 엔진, 내부 장치, 안장, 타이어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차량의 본질 특성이 있는 경우는 차량을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로 어디 있냐? 876 총설에 있어요. 총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도 총설 내용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호의 용어예요. 호의 용어는 이렇게 문제였습니다. 1104의 용어에 대해서 소설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배웠죠? 모피 같은 경우에는 4302로 모피 같은 경우는 품명은 간단했어요. 4302로는 또 마수동물의 원피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해놓고 맞죠? 생것, 뭐 여물한 것, 그다음에 산처리한 것, 생령, 건석, 상기 이래가지고 쭉 하고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나 가공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호 같은 경우는 호의 용어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죠. 호의 용어를 물어보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보다 관련된 주규정을 쓰고 주규정 묻는 문제에서 주규정을 쓸 때 관련된 주규정에 있는 호를 보다 호의 용어를 별도 목적으로 쓰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호 해설입니다. 호 해설 문제는 또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호 해설은 정말 많아요. 아까 말했죠. 2,700 몇 페이지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호의 용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설이기 때문에 관세청장 고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 세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원동기랑 이제 발전기랑 합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포장마차 가면은 뭐 윙윙윙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전력 끌어당겨가지고 뭐 굽기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발전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 세트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호 해설을 적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호해설 같은 경우는. 근데 호해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호의 용어를 봤는데 이거 일반인이 모를 것 같다라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이온 교환 수지. 그다음에 뭐 블랭크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 보면 뭐 발전 세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로 처리기계. 일반인한테 자동차로 처리기계가 문제 아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지.
자동차 처리기계는 관세표는 컴퓨터를 자동차 처리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오로지 컴퓨터만이 아니에요. 자동차 처리기계와 관련된 주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얘는 자동차 처리기계예요. 그렇죠? 이렇게 좀 중요한 호혜 용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용어,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온 교환 수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펠리트가 뭐야? 펠리트. 잘 모르잖아, 사람들. 가루가 뭐야? 일반적인 상식상 가루랑 관세표에서 가루랑 또 다르거든. 11류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호혜 용어, 호혜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테렉터는 무엇이야? 주규정도 있지만 또 호혜 용어도 테렉터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호혜 용어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호혜 용어를 공부한다? 그럼 관세 율표 공부를 한 3년, 10년에도 못 외웁니다. 절대 못 외워요. 그래서 부분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호혜 해설에 대해서도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호혜 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조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이 발전했던 보다 기출 문제예요. 2번에 냈습니다. 2번. 그렇죠? 하지만 호혜 해설은 어려운 문제다. 근데 내가 어려우면은 남들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류체계라는 문제입니다. 자, 분류체계라는 문제도 이제 수험 준비할 때 어려운 쪽이에요. 분류체계도. 왜냐면 분류체계에 대해서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뭐 제가 30류에 대해서 아까 뭐 장미, 혼소, 탈의라고 해가지고 301부터 306까지 쭉 하고 열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 분류체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총설에서 어떠한 류에 대해서 분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거는 완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에다가 호 구성체계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중간에 껴 박아놨어요. 그러면 분류체계에서 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게 분류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떠한 게 분류가 되고 그런 게 이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01류부터 97류까지 보면은 이제 호의 용어가 1000 몇 개죠? 그게 있는데 솔직히 다 외워요.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외우지.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정말로 제가 앞글자 다 따가면서 알려드리는 게 있고 알려드리지 않는 것이 있어. 근데 거의 다 알려드리고 일부를 안 하는데 조금은. 왜냐면은 그걸 외우는 게 더 공부할 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글자 따가서 정리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외워야 돼. 뭐 보면은 이제 앞글자 따가지고 뭐 노래 같아요. 무슨 뭐 검탑, 분리, 벽고기, 심호배, 주칠, 워페, 뭐 고금징금 방제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외우는 거라고. 하지만 이제 뭐 절도 있고 뭐 절끼리 외우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철 쓰기 뭐 시시비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강조하고 해 드리는 것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요. 선생님 84료 다 외웠어요? 전 다 외웠어요. 근데 시험지에 나오겠습니까? 84료는 약간 좀 기계 쪽이거든요. 84는 8401부터 8487까지 분류돼요.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87까지 이거를 쭉 쓴다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84류에 일반적인 분류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요. 그러면 8401부터 8424까지는 일반적으로 기능에 따른 기계에 대한 분류다. 8425부터 8478까지는 일반적으로 그 기계의 용도 또는 산업에 따른 분류다. 그리고 847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8480 같은 경우는 기계가 아닌데 여기 분류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주형 틀 그런 게 분류됩니다. 그다음에 8481부터 8484까지는 일반적으로 특정 범용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부품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8487은 기타 부품들이 분류가 된다. 이게 개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4주1을 그 규정을 넣어가지고 그 8401 8424 또는 8486이랑 8425 내지 8480이랑 이제 호가 경합되는 경우는 84주2 규정에 따라서 얘네들은 그 전반부 8401 내지 8424의 우선 분류가 된다. 근거 규정 84주2번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지만 세 가지의 예외가 또 있다. 그건 관련된 주규정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4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부품 특계된 호가 있다. 8409, 그다음에 8431, 8448, 그다음에 8463, 그다음에 8464, 그다음에 8474까지는 뭐다? 어떤 일정한 범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들이 분류되는 집단 부품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쓰는 거지 8401부터 8488까지가 쭉 쓴다? 분명히 밀렸을 것이고 이거 쓰는데 시간 다 갑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한 정도만 써도 충분히 한 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제대로 쓰게 된다면. 그거 쓰는 거 그거.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게 근거 문제 아세요? 84료 총설이야. 총설. 총설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 84료의 개괄적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제는 그걸 보고 문제를 낸 거지 호영 다 쓰라는 문제가 낸 게 아니야. 절대 취지는 안 맞습니다. 그 예전에 2004년도인가요? 90류에 대한 분류식 문제가 났잖아요. 90류식 9001부터 9033까지예요. 많잖아요. 또 쭉 쓰는 게 아니야. 여기는 어떤 뭐 광학적인 특성들, 측정기기, 이건 뭐 어떤 뭐 의료기기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라. 구분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업 시간 할 때 앞글자도 따고 되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묶어서 이게 제대로 외우고 나중에 실력을 쓰려면은 이제 묶어서 쓰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보면 08로 부제가 해놓고 신선 또는 건조한 견과류라고 해놓고 0801, 0802 두 개 적어놓고 신선 또는 건조한 다음에 것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류, 포도등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 쓰는 게 가장 최고 난이도의 깔끔한 소술이야. 하지만 이게 어렵겠지 지금은. 그렇죠?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이제 실전이죠, 실전. 그래서 어떠한 이제 예시를 두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품물류가 되는지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은 뭐 그 분류 개혁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류 근거.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사실관계. 그래서 사실관계랑 분류 근거에 따라서 4번 목차 뭐다 당해 부분은 품목 분류라고 하고 결론은 내주면 되는 거지. 거의 목차는 1번, 2번, 3번, 4번 끝. 이라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거는 11부 주 2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직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 견, 양모, 면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뭐다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해당하는 류에 분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뭐다 통칙일 11부 주에 따른다는 거다. 하는 거. 그렇죠? 이걸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렇게 나아갈 방향 같은데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문제 보면은 어떤 셔츠를 주고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막 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품목 분류하세요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문제가 그거예요. 이거는 얼핏 단순 암기시기로 공부하게 되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이 주규정을 알아야지만이 얘를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해당 근거가 되는 류에 대한 총설, 그 다음에 주규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되지만이 답안에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규정이 근거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쓰는 것이지. 하지만 어려운 사례는 나오면 안 되겠죠. 어려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세사들이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접목해서 나오는 거지. 하지만 정말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딱 품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면 정말 좋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변별력이. 그냥 대충 인쇄회로에 대해 써라. 너무 이건 아니잖아. 범용선 부분표에 대해 써라. 다 좋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뭐 사례를 주고, 그렇죠? 범용선 부분, 뭐 철강제의 볼트가 수입됐다. 얘는 어떠한 공작기계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방법을 관련된 통칙, 그다음에 주규정, 호의 용어, 관련된 총설, 호해설에 따라서 서술하세요라는 문제.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게 나중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 이게 변별로 최고예요. 정말 이제 빡빡하게 이제 머릿속에 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게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규정 쓰라고 해놓고 토시 하나 안 틀려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됐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면 이제 품명에 대하여 류호를 맞추는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얼음이 분류되는 류를 결정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것도 자주 나와요. 뭐냐면 이제 어떠한 품명을 두고 이게 분류되는 류를 적으세요라고 합니다. 뭐 얼음, 뭐 물, 바닷물, 소금물, 바닷물 또 뭐 있어? 뭐 아이스크림, 뭐 음료 뭐 그렇게 주고 이게 어디에 어느 류에 분류되는지가 나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제외 규정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라고 하니까 어디 분류될 것 같아요? 얼음이라고 하니까 원래 22015가 이제 물이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끝에 이제 얼음도 분류되고 눈도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그 22류
그 제외 규정이 있어요.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15 NaCl 소금 한 문자가 분류되는 소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25015에 분류된다. 바닷물도 거기에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바닷물. 그다음에 이제 뭐 증류수, 전도수,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28535에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22015에 분류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하지만 중류수라고 문제를 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류수 이거 물이네? 2201. 틀렸어. 얘는 뭐다? 얘는 이제 28535에 특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만 제외 규정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류를 맞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품명에 대해서 어느 류에 해당하는 서술하자 그러면은 그 류만 쓰면 돼. 어떻게? 류라고. 그렇죠? 그래서 됩니다. 그러니까 한 5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 뭐 2점씩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세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목이란 무엇인가, 출제 범위, 출제 유형 다 설명드렸네. 그래서 이제 이거 자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겁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근데 관세표 2차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12년도부터 여기 학교 법학원에서 이 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실제 합격할 때도 요 과목이 두 번째로 잘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무역실무가 70점 후반대 나왔고, 이제 요 과목이 이제 60점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생각했죠. 근데 요 과목이 자신 있었어. 옛날부터. 자신 있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오래전에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항상 기본 강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십니다. 기본 강의. 근데 왜냐면은 제가 봐도 제 기본 강의 들으셔야 돼. 왜냐면 이게 관련된 통칙, 주규정, 호의 용어. 요것만 가지고 그 16강이 모자랄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게 왜 요 문장, 단어, 그다음에 왜 여기에 쉼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시험 서술을 할 때 빠뜨리를 싣고, 요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두 문자나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 강의가.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듣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세분화해서 보거든. 세분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뭐 다른 해설이나 온다 하더라도 이게 살을 붙이는 거, 살을.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살 붙이면서 심화 강의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총설도 하고, 분류체계 정리했던 것들을 요점 정리는 다시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칙, 그다음에 호의 용어, 분류체계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서술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걸 보게 되면은 그 기본의 그 약한 분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되기가 힘들어요. 기본이 안 되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규정을 뭐 세 줄짜리 규정이다. 세 줄 잘 썼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죠. 그러면은 그 의미가 달라. 그런 빵점이에요. 그런 빵점입니다. 근데 이제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규정을 이렇게 썼다? 그런 빵점이에요. 빵점.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단어를 빠뜨리게 되면은 얘는 전혀 품어 분류할 때 전혀 쓸모가 없는 규정이 돼. 그건 또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관세표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변별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이제 몇 개월간 계속 연습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세표 시험 같은 경우는 양도 많지만 이제 핵심적인 그런 주규정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은 이제 울면서 들어오지만 이제 나갈 때는 되게 웃으면서 나가는 과목입니다. 그 네 과목 중에서. 그래서 관세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그다음에 기본이 이제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킨 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은 그 기본서에다 제가 절대 이제 펜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실력이 늘어가면서 핵심은 바꿔지거든. 그래서 항상 연필로. 그다음에 A4지 갖고 오면은 나중에 시험 끝나면 그 기본 강의 끝나면은 한 이만큼 될 겁니다. 양이. 거기는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제가 이제 필기나 그런 것도 막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본 강의 끝내면 이제 저랑 이제 빠빠이 하는 거잖아. 다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스타일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헤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얘는 딱 잘라서 딱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공부하셔야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좀 가장 많이 듣는 과목 중에 한 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처음 2차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한번 맛배기로서 이러한 스타일의 과목이구나 한번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를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도 이 강의를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아니면은 요렇게도 수습했구나 참고도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차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년을 위해서 그분들도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세포는 이제 최근 들어 보면 이제 작년에는 이제 꽈락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좀 그랬습니다. 평가를 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3년, 4년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한테 이게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하지만 이제 어제 결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사 2차 관세표 이제 그 해설은 우리 그렇죠? 이 관세표도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